(123쪽에) 오늘은 유리함수 그래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실게요. 자, 유리함수라는 건 유리식의 형태로 쓰여진 함수를 유리함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자, 이런 형태를 가지는 거는 다 유리함수가 되고요. 이런 함수 전체를 다 유리함수라 그래요. 근데 유리함수 중에서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얘네들을 분수함수라 그러고, 분모에는 미지수가 없는 이런 애들을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를 합친 형태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오늘은 제목이 유리함수긴 한데 조금 더 어느 쪽에 가깝냐면 분수 형태의 함수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유리함수란 분수 형태로 쓰여진 함수를 다 유리함수라 그러는데 그 중에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애들을 분수함수라 그래요. 자, 그럼 가장 쉬운 유리함수부터 봅시다.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다고 치죠. 요 유리함수는요, 숫자가 몇 개만 대입해보지 뭐. x에다 1 대입하면 y가 몇 나와? y들 나오죠? 1,1. x에다가 2 나오면 y가 몇 나와? 2분의 1. 그럼 2,2분의 1 나오죠? x에다가 4 대입하면 y가 몇 나와? 4분의 1. 그럼 4,4분의 1을 이런 식으로 찍어. 해서 이런 것들을 쭉 찍어서 이어봤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대. 또한 x에 몇 도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볼게.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해서 이 그래프를 쭉 이어봤더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대. 해서 사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신 적은 있어요. 혹시 그때는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니? 아, 똑똑한 질문에. 그때는 아주 귀엽게 반비례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유리함수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유리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아니다, 여기까지 보고 하자. 만약에 제가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같은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찍어본다면 얘 x에 1 대입하면 몇 나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찍히잖아? 그래서 제가 이 녀석들의 그래프를 쭉 그려보시면 초록색 함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만약에 제가 하나만 더 내가 y는 x분의 2라는 애를 찍어보잖아?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y가 2, 2 대입하면 1,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생긴 거 예쁘죠? 근데 저희가 이걸 이제 공통점을 좀 추려보시면 1번 이 그래프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점점 다가간다고 한들 X축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예를 들어 내가 X에다가 1000을 넣어. 그럼 Y가 1000분의 1이 되지. X에 1억을 넣어. 그럼 1억분의 1이 되지. 하지만 절대로 Y 값이 0이 되는 일은 있어 없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없이 다가가지만 닿지는 않는 선을 앞으로 수학에서는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근선. 이것도 줄임말인데요. 어떤 거의 줄임말이냐면 점점 나 어릴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 점점 근접하는 선. 점점 여기로 다가간다. 근접하긴 하지만 절대로 닿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점근선이라고 부르고요. 점근선은 세로 점근선과 가로 점근선이 있어요. 세로 점근선과 가로 점근선. 지금 여기 그림에서 세로로 서 있는 점근선 중에 절대로 닿지 않는 이 선. 얘가 뭡니까? Y축이죠? Y축을 우리는 식으로는 어떻게 적냐면 X는 0이라고 적어요. 식으로는. 그럼 여기 가로 점근선은 뭡니까? X축이죠? X축을 우리가 식으로는 어떻게 적어요? Y는 0이라고 적어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어디입니까? 0,0이겠죠? 점근선 두 개가 만나는 곳. 유리함수는 얘들아 딴 거 다 지체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 점근선. 점근선만 그리면 점근선만 찾으면 어떻게든 그려낼 수 있고 어떻게든 문제 파악하실 수 있어. 두 번째. 두 번, 너 혹시 수요일 거 봤니? 봤지? 착하다. 아이 착해. 나 뭔 말 하려다 까먹었어. 뭔 말 하려다 까먹었지? 아, 기억났어. 우리 일반적으로 유리함수의 식을 y는 x분의 k라고 부르거든요. 이 k에 1 들어가면 얘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죠. 2 들어가면 얘 이렇게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 k의 부호에 따라서 얘 그래프 모양이 좀 달라요. k가 양수고 k가 음수냐에 따라 뭐가 다르냐? 지나가는 사분면이 달라요. 예를 들어 흰색이랑 빨강 보세요. k가 양수야 음수야? 1과 인원근이가 양수죠? 양수면 몇 사분면 지나냐면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요. 그런데 k가 음수면요? 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요. 3번, 5번까지 있어요, 참고로.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근선에서 이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점근선에서 멀어져요. 난 참 수학 선생님이어서 다행이야. 나 왜 이렇게 한글이 쓰기 싫은지 모르겠어. fucking 한글. 4번.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을 보실 건데 이거 나름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의역에서 나중에 이 점근선으로 연결될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함수에 절대로 대입하면 안 되는 숫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x에 0을 대입하시면 안 돼. 왜? 너 머리가 뭔가 노래진 것 같다? 기분 탓인가? 아, 그치? 커트도 하고 염색도 한 거죠? 어때? 나 이런 거 약간 센스 있죠? 나 그래서 맨날 여자친구랑, 이제 여자친구 아니구나. 맨날 옛날에 데이트할 때 보통 여자들이 그러잖아. 오빠,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전 맨날 제가 했거든요. 어때?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세수했지롱 이런 거 했거든요. 정의역. x에다가 0을 대입하실 수 없죠?
해서 여러분 정의역 적어주라 그러면 x들은 어떤? x는 0을 제외한 실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x에 0은 대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치역 y값들은 어때요? 이 함수에 실제로 그려진 y값, 찍혀있는 y값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 함수 위에 흰색 함수 위에 3이라는 y값 있을까요? 잘 보시면 3 높이쯤 있는 이런 점 있으니까 있겠죠? 2라는 y값 있을까요? 있겠죠? 근데 절대 어떤 y값은 안 나와? 0은 안 나오지? y들은 y가 0이 아닌 실수만 가능하다. 사실 그래서 요 4번의 정의역, 치역 얘기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정의역과 점근선과 만나는 거죠. x에 절대 0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x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상에 절대로 점이 찍힐 수 없고 그래서 여기에는 한없이 다가가기만 하는 겁니다. y값이 절대로 0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y값이 0인 이 직선과는 절대로 만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마지막 5번 대칭성 얘기할 건데 대칭성 헷갈리니까 제가 다른 그림 다 지워버리고 흰색 그림만 남겨드릴게요. 아, 오늘 다이어트 1일차인데 오늘 우리 와이프가 회사에서 무슨 회식했다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되게 늦게 오거든. 근데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어떻게 놓치겠어. 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족발이 땡겼단 말이지. 내가 이 얘기했어? 난 지난 시간에도 했어? 진짜 내가 참고 있단 말이야. 족발 먹고 싶다. 자, 어쨌든 봐봐. 요 흰색 그래프를 여러분 만약에 y는 x라는 이러한 선을 그으면 이 직선에 대해서 내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는 거야.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여러분 그 양꼬치 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 뒤집는 거 마냥 뒤집는 거죠? 그래도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요? 똑같겠죠? 혹은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가지고 요 그래프를 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한 겁니다. 그래도 그래프는 똑같겠죠? 마지막 세 번째 요 점 보이죠? 원점. 요 원점에다가 제가 이렇게 핀을 꽂고 이 그래프를 180도 이렇게 휙 돌리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그래도 그래프는 똑같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총 3개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0, 0 요 3개에 대해서 대칭됩니다. 대칭되는 그래프입니다. 뒤집어도 똑같은 모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0,0 그냥 360도 돌리면 당연히 똑같은 그림이고요. 180도를 돌려도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너 이렇게 생긴 그림은 여기에 점 찍고 얘 180도 뒤집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그림이 달라지지? 근데 쟤는 뒤집어도 똑같다고. 참고로 360도 되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니까 당연히 똑같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저희 새로운 함수를 앞으로 많이 배워 나가실 거예요. 오늘 시작하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부터 고1은 참고로 이게 끝이야. 고2 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까지 나중에 막 배워 나가거든. 근데 모든 함수를 배울 때 사실 과정은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 점 몇 개 찍어서 그래프 그려줘.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보면서 특징 몇 개 이렇게 생각해봐. 그 다음에 하는 거 뭐냐? 그 다음에 하는 게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니들은 딴 건 몰라도 평행이동은 잘 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너무 많이 써먹어. 네가 평행이동 하나를 모르잖아? 그럼 나중에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지기 때문에 평행이동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전 시간에 근용이가 묻더라고. 내가 근용이한테 너 혹시 대균이 알아? 하니까 안 돼. 저 그 반에 있는 남자의 셋, 얘 빼고겠지? 다 알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호감도 마이너스 1점 그랬거든. 그래서 막 농담하다가 근용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서연이는 어때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서연이 진짜 열심히 한다고. 저기 김근용, 이형민, 김희한 이렇게 셋 앉아있는 애 셋 다 더한 다음에 제곱해도 서연이가 더 열심히 한다고 칭찬 되게 많이 했어요.
20이랑 소리 다르죠. 그래서 그 말도 붙였어요. 근데 네가 더 잘한다고. 아이, 잘하는 건 중요하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대학교에서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회사에서 왜 학력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학력이 좋다는 얘기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친구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놀고 싶은 거 있어도 참고 뭔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인내심과 성실함을 보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돼. 해서 물론 수학 잘하면 좋지. 잘하면 좋지. 근데 내 생각에 수학을 잘해서 얻는 이점은 인생에 그렇게 크진 않고 참으면서 배우는 그 능력인 것 같아. 굳이 따지자면 인생에는 영어가 좀 더 유용하단다. 얘들아, 영어는 싫어도 잘해야만 한단다. 차라리 영어를 싫어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영어 재밌게 공부하면 나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영어 수업 말고 있잖아. 요새 막 인터넷으로 보니까 AI 스피킹 앱도 있던데. 원어민이랑 대화를 하면 당연히 영어 실력이 늘 거 아니야. 근데 그 원어민 대신에 AI가 대신 대답해줘. 그래서 AI랑 서로 말하는 거야. 나 그거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해. 응? 자, 봐봐. 여러분, 이 함수는 여기 적혀 있는 얘를 평행이동한 함수거든요. 얘를 혹시 얼마나 평행이동했을까요?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 왜?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에서 p를 뺀 다음에 얘를 원래 있던 x 자리에다가 슉 하고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에서 q를 빼죠. 해서 원래 있던 y 자리에다가 슉 하고 넣어주는 거죠. 다만 그게 넘어오니까 플러스 q로 바뀌는 거고. 그럼 소위 B만큼 할 때도 그냥 P분의 1이라고 안 하고 그냥 P가 p분의 1이라는 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 평행이동은 평행이동은 다른 규칙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잖아. x에서 p 뺀 다음에 얘를 원래 x 자리 대신 넣는 거 딱 하나가 규칙이거든. 원래 x 자리 어디야? 여기죠. 여기 이제 이거 지우고 x 빼기 p 넣겠다고요. 평행이동은 다른 규칙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러면 당연히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그래프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생각을 좀 해봐.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면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렇게 당기겠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긴 얘가 이쪽으로 오겠지. 그럼 누구도 같이 와? 점근선도 같이 오겠죠. 맞습니까? 이 세로 점근선도 옮기는 p만큼 같이 이동하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세로 점근선이 어디예요? 세로 점근선이 x는 p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제가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해 올 때 가로 점근선은 이렇게 이동해 오지만 어차피 무한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t가 안 나거든요. 그럼 가로 점근선은 언제 바뀌어? 요때 바뀌는 거죠. 요거 위로 q만큼 올리면서 가로 점근선이 몇으로 바뀐다? 가로 점근선이 y는 q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해서 우리 유리함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식을 보면 뭘 찾아? 점근선을 찾으신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저희 같이 몇 개 연습해 볼게요.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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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필수 예제 5번으로 오십시오.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저희가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얘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몇 만큼? 평행이동 3만큼. 그럼 얘 세로 점근선이 어디겠어? x는 3이겠지. 왜 자꾸 콤마가 나와요? 니마 이거 점근선은 선이에요. 선.
여기 세로 접는 선이 x는 3 이렇게 될 거야. 얘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몇 만큼? 4만큼. 그럼 얘는 가로 접는 선이 위로 4칸 올라가니까 y는 4겠지?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점근선 두 개가 이렇게 점근선 두 개가 좌표평면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로 나눴어.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K가 양수면 이 중 어디 지나게? 그쵸? 점근선에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지나겠죠.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이걸 좀 챙겨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가끔 그래프 그리라 그러면 어떤 애가 이렇게 그리는 애가 있거든. 근데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전혀 다른 게 제가 그린 이 그래프는 얘는요 3, 4분면을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죠.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그렸으면 걔는 3, 4분면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디테일하게 그리냐? 여러분 얘 y절편 한번 구해볼게요. y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 0 넣어서 구하거든.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니까 3분의 오 빠른데 3분의 11. 그럼 얘는 0,3분의 11을 지난다는 거죠. 0,3분의 11을 대충 찍어보면 이렇게 원점보다 더 위에 찍으셔야 되죠. 해서 얘를 그래프를 여기 통과하게 이렇게 그리면 아 절대로 어디 지날 일이 없다. 3, 4분면 지날 일이 없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연습 한 번 더 해. 연습 한 번 더 해. One more. 자,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가 있어. 근데 이 유리함수는 내가 아까 봤던 거랑 생긴 게 좀 다른데? 네,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바꿔주셔야 돼요. 자, 바꿔주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님들. 제가 여기 있는 분자를 이렇게 적으면 얘랑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왜? 얘는 전개하면 뭐 나와? 3x-3 나오잖아. 그럼 쟤랑 같아지려면 내가 2를 달아주면 마이너스 3이 플러스 2랑 만나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혹시 님들 하트 공식암? 요렇게 한번 약분하고 요렇게 한번 약분하는 거. 자, 얘분의 얘 하시면 x 플러스 1분의 2가 되시겠죠? 그리고 얘분의 얘 하시면 플러스 몽충이 플러스 1이었구만. 플러스 1이었구만. 그럼 마이너스 4 달려야 맞는 거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시고요. 얘 계산하면 3 이렇게 되겠죠. 자, 같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좌표, 평면 이렇게 그리시고. 자, 점근선부터 찾자.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했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래서 세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밀어주시면 돼요. 자,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럼 가로 점근선은 y는 3. 자, 이렇게 점근선으로 4개의 구역으로 나뉜 거야. 자, x축, y축은 신경 쓰지 마. 근데 요게 음수면 어느 쪽 지나간다고? 요쪽이랑 요쪽 지나간다고. 근데 여기 할 때 여러분 y절편 한 번만 구해봐요. 여기에 0 대입하면 몇 나와요? 그럼 걔가 0,-1 여기를 지나가야 되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점근선 따라서 오다가 여기를 지나가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오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얘는 반드시 4, 4분면 지나는 애예요. 히히 나 예쁘게 그려야지 하고 이렇게 그려보시면 틀려요.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노라. 저는 유리함수를 물론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는 유리함수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그걸 소개하려고 해요. 자, 얘를 이렇게 바꿔서 이걸 보고 문제 푸시는 게 기본이야.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푸실 때는 이거 지워도 돼? 잘 봐봐. 아까 제가 정의역이라고 한 거 있었죠. 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 근데 x에 이 숫자는 절대 대입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 x에 마이너스 1은 절대 대입하지 말라 그랬죠. 왜? 분모가 0 되니까.
그럼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인 곳에는 절대 도착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인 곳이 어디냐면 요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이 마이너스 1이죠? 여긴 도착을 못해.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가로 점근선 얘기를 할 건데, 자, 항상 제가 이 가로 점근선 얘기할 때 드는 비유가 있어요. 님들 혹시 목욕탕 가보셨쌤? 목욕탕 가면 체중계 한번 올라서 봤어요? 이 바닥이 은색이고 여기 이상한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초록색 숫자 들어오는 그거. 봐봐.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동물원을 하셔. 근데 우리 동물원에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 오늘은 몸무게 재는 날이라고 치자. 그래서 제가 코끼리 전용 저울을 사왔어요. 엄청 크겠죠? 뭐 대략 한 이 교실만 하겠죠? 체중계가. 그래서 이 위에 코끼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오, 잘 그리지 않냐, 이 정도면? 자, 코끼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럼 코끼리 몸무게가 뭐 뜨겠죠? 뭐 한 700kg, 1톤 뭐 이렇게 뜰 건데, 근데 여러분, 코끼리 등에 개미 한 마리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와, 씨, 큰일 났다, 그죠? 왜? 코끼리 몸무게 오차가 생겼잖아. 지금 개미 한 마리 붙어 있으니까 무겁게 재졌잖아. 다시 될까? 안 재셔도 괜찮겠죠? 왜? 어차피 코끼리 몸무게 잴 때 개미 한 마리 정도 붙어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만약에 개미가 3마리 있으면 의미 없죠? 100마리 있으면 의미 없죠? 1000마리 있어도 별 의미 없을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것 옆에 있는 조그만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님들아 봐봐. 내가 x에다가 무지 큰 수를 넣어볼게. 니네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 1000만? 우리 1000만 영어 하잖아. 1000만? 아니야. 60억? 60억 인구래잖아. 아니야. 더 큰 수? 1조? 1경? 이런 걸 만약에 넣는다면 요 x는 굉장히 큰 숫자죠. 엄청나게 큰 숫자 옆에 1 정도는 있으나 없으나 티가 안 나겠지. 예를 들어 여러분 통장에 100조가 있어. 근데 실수로 은행에서 고객님 저희가 실수로 1원을 가져가 버렸어요. 의미 있어? 없다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내가 만약에 x에 되게 큰 숫자를 넣는다면 이 1은 의미가 없지. 뒤에 있는 요 마이너스 1도 의미가 없지.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 x분의 3x만 남지? 제가 이런 거 코끼리라 부르거든요. 코끼리 한 마리분의 코끼리 3마리 나누면 3만 남죠. 그래서 이게 가로 점근선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호야, x에 되게 큰 숫자를 넣을 거지. 그럼 좌표 평면에서 x가 커지면 어느 쪽으로 가? 이쪽으로 쭉 올 거 아니야. 내가 이쪽에서는 함수 y값이 어떤가를 확인할 건데 이게 한없이 x값에 큰 걸 넣으면 얘네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얘가 거의 몇과 비슷해진다는 거야? 3과 비슷해진다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3은 아니야. 왜냐면 개미 한 마리만큼의 오차가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코끼리 몸무게를 잰다 치면 개미를 무시하고 거의 3으로 비슷해져 간다 이런 느낌이랄까? 해서 이게 점근선을 구하는 거야. 이 점근선이라는 게 x값이 점점 커질 때 어디로 가냐라는 뜻이거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점근선 찾는 것까지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이 녀석의 단점이 하나 있어. 여기 지날지 여기 지날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단점을 해결하냐면 여기다가 그냥 숫자 하나 대입해. x에 몇 대입해볼까? x에 0 하나 대입한다고 치자. 0 대입하면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서 얘가 0,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요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점근선으로 나눈 애 중에 요쪽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요쪽과 요쪽을 지난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 그래프가 저 그래프랑 똑같겠죠? 항상 항상.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방금 들은 그 유치한 코끼리 얘기가 수투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투로 가시면 이런 거랍니다. 수가 무한히 커질 때 얘가 뭐랑 비슷해질까? 와, 이 생각이 사실 상당히 멋있는 생각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 아, 지금 뭐 전기차가
대세라는데 내가 전기차 주식을 사야 할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앞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면 지구는 어떻게 변화할까? 해서 특히 남학생들은 진짜 남학생들은 수투 배워보시면 재밌어요. 물론 니들이 배우려면 아직 한참 먼 얘기겠지만 고3은 고2 고3 때 수능 준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상 수화 배우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 그리고 고3 때는 보통 선택 과목을 배우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근데 이것도 대략적으로 얘기한 거고 학교마다 달라. 예를 들어 동아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하와 벡터까지 다 배워. 저기 양서고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 때 수상수화가 끝나. 1학년 2학기 되면 수1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이거를 다 뽑을 수 있어요. 에이, 유치하게 왜 이래. 거기 오는 애들은 선행으로 다 땡기고 온 애들이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수업 시간에 진도 안 나가. 여러분 혹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삼육중학교 들어봤어? 거기 공부 잘한다고 한 번쯤 들어봤죠? 거기 학교에서도 뭐 하는지 알아? 학교 수업 물론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구색은 하지. 수업을 아예 안 하면 나중에 신고당하니까. 근데 대 느낌이 좋아. 나머지는 학원에서 배웠지? 자 이제 문제 풀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어려운 문제 띠디디 던져주거든. 계속 그렇게 트레이닝 하니까 걔들이 잘하는 거긴 해. 넘어갈게. 필수예제 6번으로 가보자. 6번부터 좀 너무 바로 어려운 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해야지.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저 옆반에 윤활제 발라놔야겠다. 난 저 문 끼익 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 저 문 끼익 할 때 여러분 혹시 알아요? WD라고 하는 이게 칙 뿌리는 스프레이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걸 딱 바르는 순간 끼익 소리가 안 나면서 매끄럽게 돌아가거든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내가 뭘 고쳤다 이 느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제 이 함수를 더 이상 쪼개지 않아도 바로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세로 점근선 왜 생긴다고? 세로 점근선 왜 생긴다고? 세로 점근선 왜 생긴다고? 이거 왜 닫지 않냐고? 세로 점근선 왜 생긴다고? 그 값에 x에 넣으실 수 없어서 생긴다고. 즉 여기에 x에 절대로 마이너스 1 못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세로 점근선이 생긴다고. 이 파란색 선에는 절대로 숫자를 대입하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닿지 않는다고. 자, 가로 점근선 왜 생긴다고? 코끼리! 자, 여기서 개미 다 떨어내. 1 떨어내고 b도 다 떨어내. 그럼 뭐 돼? 2. 그래서 가로 점근선은 2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렇게 점근선으로 사분면을 나눴어. 근데 요쪽이냐 요쪽이냐를 정하셔야 되죠. 그래서 숫자 하나 대입하는 거야. x에 0 한번 대입해봐. 0, 몇 지나? b 0, b지. 근데 문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b는 뭐보다? 2보다 더 큰 숫자래. 그럼 0, b를 지나는데 0, b는 요 y축이 어딘가 있는데 b가 0보다 큰 숫자니까 요런 데 찍힌다는 거죠. 2라는 높이보다 더 높은 데 찍힌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 지나? 이쪽이랑 이쪽 지나겠죠? 죄송. 점근선을 뚫고 지나가 버렸네. 점근선을 뚫고 지나가 버렸네. 잘못 그렸네.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그린 저 함수를 다 그리실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요? 0부터 a까지만 그려요. 자, x값이 0인 곳이 어디야? x값이 0인 곳. 여기 y축이 여기가 x값이 0이겠죠? 그럼 여기 함수에다가 쭉 대입하면 요점부터 x값이 a인 곳, a가 0보다 딱 봐도 커 보이니까 요쯤이겠죠? 그럼 이렇게 a 대입하면 요쯤까지. 요 사이만 그린다는 겁니다. 요 사이만.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지워. 여기 지우고, 여기 위에도 지우고, 여기도 지워. 이렇게만 남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좌표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아까 0 대입하면 몇이었지? 0, b였던 거 기억하지? 여기 몇일까? 여기는 이제 a, 뭐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문제 한번 잘 읽어봐봐. 문제 읽어보시면 이 녀석의 최대값이 몇이고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몇이래? 3이래. 여기 보이는 거 중에 제일 높은 곳 어디야? 여기지. 이게 6이라잖아. 그러므로 b가 몇? b가 6인 거죠. b가 6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b가 6인 걸 알았어. 그럼 여기다가 a 대입하시면 어떻게 나와? a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요점 높이거든요. 얘가 몇이래? 얘가 3인 거죠. 그럼 이거 1로 곱하면 2a 플러스 6은 3a 플러스 3이고 그럼 2a 반대로 넘기면 a는 3 이렇게 되겠죠. 해서 a랑 b 다 구하시고 끝낼 수 있다. 자, 미정계수가 들어가서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사실 어렵지 전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8번으로 오십시오. 자, 이제 필수예제 8번 내가 안 풀어줄 거야. 니네가 직접 해볼 건데 자, 서연이 공책 있고 재하 공책 있고 너도 공책이 있겠지? 자, 공책에다가 거기 적혀있는 유리함수 한번 와, 새 거네. 거기 적혀있는 함수에다가 요거 한번 그려보실래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합시다. 자, 새로운 연근선은 왜 생긴다고? 분모가 0 되면 안 돼서. 그럼 x에 몇 넣을 수 없어? x에 마이너스 2 넣을 수 없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시고. 자, 가로 점근선 코끼리. 빠르다. 코끼리 하시면 3이죠. 0 한번 대입해 볼래? 그럼 0, 몇 지나니? x에 다 0 넣어서 사라지면 몇 남아? 1이지. 사실 그래서 이거 빨리 하려면 여기 있는 개미 가지고만 비교해 주시면 바로 y좌편 나오거든요. 1 나오죠? 그럼 얘는 0, 1이니까 여기 지나겠네요. 그러면 점근선으로 나눠진 4개의 영역 중에 여기를 지나니까 요 영역 지나는 거죠? 그럼 여기랑 저기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점근선 따라오다가 저기 지나게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래프 완성.
그러면 아까 했었던 그 얘기로 잠깐만 와봐. 이 그래프를 내가 어떤 직선에다가 대고 뒤집어서 그래프가 다시 원래 거랑 똑같아지려면 어떤 직선 가지고 뒤집으면 될까? 마이너스. 얘 가지고 뒤집으면 되지. 이렇게 뒤집으면 그대로지. 또 요 직선으로 뒤집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 빨간 직선 두 개 기울기는 눈에 확 보이지 않아요? 얘 기울기 몇일 것 같아요? 1. 얘는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기울기 1이니까 y는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되겠죠? 혹시 요 a랑 b를 찾으려면 얘네가 지나가는 점 하나 대입하면 되거든? 그때 대입하기 가장 좋은 점이 어디야? 요 점이죠. 요 점 좌표. 몇 컴마 몇? 마이너스 2 컴마 3. 요 점 좌표인 거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대입해서 3 나와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5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서 3 나와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게 왜 마이너스 1이에요? 다른 건 안 돼요. 예를 들어 기울기가 1이 아니라 바른 기울기 2였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더 이렇게 가파르게 지나가는 직선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에 대해서 얘를 뒤집으면 지금 딱 봐도 요 직선에 대해서 얘를 뒤집으면 요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겠어요? 얘 뒤집으면 어떻게 그래야 돼? 뭐 하여튼 요런 식으로 나와서 그래프가 안 겹쳐져요. 예를 들어 너한테 럭비공이 하나 있다고 쳐. 얘를 여기에 대해서 뒤집으면 겹쳐지죠. 혹은 얘를 정수직으로 지나가 여기에 대해서 뒤집으면 겹쳐지죠. 근데 이걸 애매한 선으로 뒤집으면 예를 들어 요 선에 대해서 얘 뒤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안 겹쳐지죠 원래는. 그럼 무조건 y는 x의 개수가 무조건 1하는 거예요. 빙고. 자, 넘어가실게요. 필세제 9번입니다. 제 생각에 이번 교시에 유리함수 배우고 다음 교시에 무리함수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니까 여러분 책을 보면서 대답해봐. 여러분 책에 그림 그려져 있죠? 세로 점근선이 몇이에요? 엥? 아닌데? 마이너스. 세로 점근선 마이너스 3이죠. 세로 점근선 왜 나온다 그랬어요? 분모 0 되지 말라고 나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분모가 0 된다는 거죠. C는 3이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 되니까 마3의 세로 점근선 생기겠지. 자, 가로 점근선 뭐예요? 가로 점근선 코끼리라 그랬죠? 지금 그림 봐봐요. 가로 점근선 몇이에요? 가로 점근선 2죠? 그러므로 A 몇이야? A 2죠. 뭐 했다고 벌써 B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B 어떻게 찾아요? B? C랑 숫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돼요. 거기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2,0도 마음에 들고요. 0,3분의 4도 마음에 들죠? 전 0이 마음에 드는데 여기다가 00 대입하면 뭐 남아? 3분의 B 남죠? 그게 3분의 4 되셔야 되니까 B는 몇이야? B는 4. 이렇게 잡고 끝내시면 되죠. 자, 별표 하나만 쳐봅시다. 별표 하나, 필수예제 10번에 별표 하나만 칠게요.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퀘스트. 자, 이번에도 노트 펴시고 여러분 거기 있는 유리함수 그려보실래요? 유리함수 그려보실래요?
자, 그려보셨나요? 점근선 어디일까요? 자, 점근선 1하고 가로 점근선도 1이죠? 개미 한 마리 이렇게 치워보시면 약분돼서 1되죠? 0 한번 대입해보시면 0,0 지나니까 여기 원점 지나셔야겠네요.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지나가겠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누굴 그리는 거냐면 y는 mx 플러스 1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 직선은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점이 있어요. 몇 컴마 몇 지나가야 돼 얘? 기울기야 내가 m에다가 여러 가지 넣으니까 달라지겠지만 0,1 지나가셔야겠죠. y절편이 1이니까요. 맞아요? 그럼 얘가 지나가야 되는 점을 한번 찍어보시면 자 얘가 어떤 점을 지나가야 돼? 0,1 지나가야 되니까 요 점 지나가셔야겠죠. 빨간 거. 자, 수상하는요. 여러분 지금 배우시고 있는 얘는요. 사실 그래프가 전부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 그리는 데까지 끝나거든요. 자,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놓고 보시면서 생각해야 돼요. 얘가 내가 기울기를 이렇게 그리니까 안 만나네? 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기울기 0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근데 내가 기울기를 여기서 조금만 돌려서 엄청 작은 양수라고 이렇게 돌려봐. 맞나 안 맞나? 얘 만나겠죠. 그럼 우리 지금 안 만나야 되니까 기울기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양수면 안 되죠? 양수면 만나는 거죠? 아, 그럼 기울기 m은 적어도 몇보다는 0보다는 작거나 같게 해야, 작아야 음수 쪽으로 지나가면 안 만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만나냐? 그건 아니고 마지막 선이 있습니다. 요 마지막 선이 언제야? 여기를 지나가면서 요렇게 접할 때, 여기서 접할 때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뭘 찾을 거냐면 접할 때 기울기를 찾을 거야. 여러분 앞으로가 아니지. 이미 센이나 이런 거 문제 푸시면서 접한다라는 말 많이 봐왔잖아. 접한다가 뭐야?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한 개다. 그래서 우리 교점 구해보면 하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랑 얘 교점을 구해볼 거거든. 얘네 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둘이 같다고 하시면 돼요. 둘이 같다 하시면 교점 찾는 식이 되는 거죠. 뭔가 약간 내가 수업하는 총 4개 반 중에서 우리 반이 수업 분위기는 제일 진지한 것 같아. 다른 반들은 막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막 개소리하고 있네. 그럼 이거 1로 곱하시면 x는 m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 전개하면 m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되거든. 그럼 여기서 똑같은 거 요거 하나 지워지고 나면 m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풀면 교점이 나오잖아. 근데 교점이 몇 개라고 접하니까 교점이 1개라고. 그럼 이걸 풀어서 근이 1개 나오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 계산합니다. 판별식 계산하면 m제곱 플러스 4m이 0이 돼야 되니까 m은 0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왜 쪽에 중점을 지나는 거야? 중점을 지난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래프가 3, 4분을 지나는 거잖아. 3, 4분면 안 지난데요? 아니 저기 아, 왜 이쪽 지나냐고요? 왜 쪽이 Y절편? 왜 y절편이 0,1이냐고요? 0,0을 왜 지나야? 그러니까 얘 얘기하고 싶어요? 얘 얘기하고 싶어요? 위에 위에 게 왜 0,0 지나냐고요? x에 0 대입해서 0 나오니까요. 여기 0 대입해봐. 몇 분에?
마이너스 -1분의 몇? 0. 그건 0이죠. 그래서 0 대입하면 0 나오니까 0,0을 지나야 되죠. 그래서 점근선으로 나뉘어진 거 이쪽 지나가니까 이쪽에 그리는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우리가 찾고 싶은 저 녀석은 기울기 -4짜리 찾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m은 몇보다? -4보다 크셔야 된다. 참고로 이거 같아도 돼?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접하니까 만나게 되겠죠. 우리는 안 맞는 거 찾는 거니까 같으시면 안 되겠죠. 자, 필수예제 11번 빡치니까 넘어가시고요. 필수예제 11번 빡치니까 넘어가시고요. 화가 안 나는 문제를 보자. 자, 퀴즈. 이거 맞추면 내가 2분 빨리 끝낼게. y는 x 이런 걸 무슨 함수라 그래? 1, 2, 3, 4, 5. 맞지? 항등함수라 그래. 근데 여러분 f랑 g 두 개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잖아? 그럼 얘네 둘을 무슨 관계라 그래? 합성해서 항등함수 되는 거. 바로 지난 시간에 했는 걸 역함수라 그래. 얘네 둘이 역함수가 합성하잖아? 그럼 서로 사라지고 항등함수 x만 남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gx는 fx의 역함수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fx의 역함수를 찾아볼 건데 제가 찾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역함수 찾을 때는 저 fx라는 표현 말고 그냥 y는으로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역함수라는 게 이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거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잖아. 그럼 y 자리에는 x 넣어야 되고 x 자리에는 y 넣어야 돼. 그럼 얘를 요로 곱하시면 xy 마이너스 2x 맞죠? 그럼 3y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y가 들어가는 애들만 다 왼쪽으로 넘겨요. 이거 왼쪽으로 넘겨요. 그럼 몇 y? x 마이너스 3y는 x 얘는 반대편으로 넘겨요. 그럼 2x 플러스 1. 양변 잘 나눠주시면 되겠죠? y는 x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 자, 얘가 역함수죠? 그러므로 이제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gx라고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일찍 끝내기로 약속했으니 쉬었다가 저희 20분에 할게요. 우리가 화가 났어. 생각해봐. 호주야. 2015년에 마지막으로 줬단 말이지. 사람들이 불러야 거란 말이지. 치킨을 많이 시키겠지. 그치. 10시에 시켜서 12시 반이면 물려있지 않냐? 이거가 되잖아. 배민으로 시켜. 이런 식으로.
아, 파도 영상을 안 보잖아. 어? 영상을 안 보잖아. 그럴 수 있지. 아, 나 이거 IS 조지 잘못 쌌어. 짜증나. 싸게 쌌는데 잘못 쌌어. 풀어야지. 아, 미친놈. 풀어야지. 하지 말고. 풀어야 된다. 아이고. 내가 빨리. 내가 술지 마. 내가 내가. 됐고. 아, 네.
어떻게 이러다가 찬호가 나 학교에 신고했어. 여자친구 찬호야. 그렇죠. 지금은 친하게 하는데 친구들 전화를 했었다가 바꿔서 전화를 신고 나갔어. 근데 신고하고 빨리 하지 마. 하지 마. 좀 송영건이랑 금상이 송영건은 알지? 장난으로 신고했다더라. 내 앞에서 말했어. 쌤들 앞에서. 아, 너 장난으로 한 건데 될 줄은 몰랐어. 이러면서. 중딩 때 아니니까 어디 초딩 때니까 더. 넌너 어디서 가냐? 넌너 어디서 사냐? 그럼 이 생각을 하지 않아. 우리가 귀찮지 않아. 근성이 없어. 예? 그런 거. 제가 올려도 돼. 그게야. 두 개가 지금 200명 하려고 하는 두 개냐 그게? 두 개씩 비계는 아니잖아. 올려도 그런다. 이 올렸어. 왜? 근데 미친놈이 근성이 있는데 저걸 올리는데. 누가 나? 야 이대기는 그거 아니고 뭐 병원 가는 거. 윤석열은 등을 봐야 되네. 와. 산책 중이야. 장난 아니야. 누구 뭐?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조진세야. 맞았어.
일중샷 앞으로 가. 잘 만든. 야, 나 염색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상하면 탈색하면 얼마나 상하거든. 탈모. 탈모는 안 올 것 같아, 대부분. 우리 동네는 하려고 했는데 깜빡이야. 쭉쭉쭉쭉 넘어가서 무리함수 139쪽 보시면 됩니다. 139쪽. 무리시면 안 돼. 아, 그거 안 해도 돼요. 아, 네가 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해도 돼요. 쉬워서.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대중이가 독감인 것 같아요. 병원에 가고 있대. 병원에 가고 있다고? 이 시간에 하는 병원이 어디 있어? 어? 윤석열. 거기 이 시간에도 해요?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 세트로 빠르게 배우고 끝낼 건데 개인적으로 유리함수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함수거든요. 근데 유리함수보다 무리함수가 조금 더 쉬워요. 무리함수는 진짜 간단한 규칙 하나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함수라는 건 좌표 평면 위에 그리잖아. 좌표 평면이라는 건 X축과 Y축이 전부 다 실수축이야. 그래서 여러분 좌표 평면 위에는 허수 i를 찍으실 수가 없어. 복소수 i를 찍을 수가 없어. 자, 다시 좌표 평면 위에는 허수 금지야. 그럼 여러분 루트 안에 음수를 적게 되면 얘가 뭐로 바뀌죠? 루트 3i 허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를 넣으시면 허수가 나오니까 좌표 평면에 찍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루트 안에는 반드시 몇 또는 뭐? 양수 또는 0 요 두 개만 적는 게 우리 무리함수의 약속이야. 두 번째, 루트의 결과값은 반드시 양수로 떨어져. 예를 들어 생각해봐. 5에다가 루트를 씌워. 이거 양수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루트 5는 양수야? 음수야? 루트 5가 음수야? 루트 5는 양수지?
여러분 7에다가 루트를 씌워. 루트 7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야 음수인 숫자는 마이너스 루트 7이라 그러잖아. 그죠? 13에다가 루트를 씌워. 양수야 음수야? 다 양수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무리함수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무리함수는 총 4가지의 그래프가 있어요. 총 4가지의 그래프. 1번, 2번, 3번, 4번의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가 요걸 좀 같이 한번 알아볼게. 자, y는 루트 x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치자. 그럼 여러분 이 녀석 루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x가 들어있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수는 반드시 몇 또는 몇 밖에 안 돼요? 양수 또는 0밖에 안 되니까 이 x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렇지 않겠니? x의 음수인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허수가 돼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정의역이 된다. 두 번째, 그럼 얘가 양수잖아. 양수에다가 루트를 씌웠으면 양수지. 그럼 y값도 양수지. 그래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치역이 돼. 그리고 이 정의역과 치역의 시작점이 x는 0으로부터 출발하고 y도 0으로부터 출발하죠. 우리가 이걸 수학에서는 시발점이라고 불러. 실제로 얘들아 시발점이 있는 말이야. 요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함수는 0,0으로부터 출발하여 x값도 0보다 큰 쪽 이쪽으로 y값도 0보다 큰 쪽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뭐랄까 계속 증가하긴 증가하거든. 근데 뭐랄까 약간 좀 처지면서 증가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이거 그리라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점근선 마냥 이렇게 더 이상 켜지지 않게 이렇게 그리시던데 이거 틀렸고요. 계속 증가는 합니다. 계속 증가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완만하게 되면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되는. 자, 그럼 2번 다른 그래프 한번 해볼게요. y는 이거 한번 볼게. 자, 루트 안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x가 루트 안에 들어있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애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요걸 예쁘게 정리 좀 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1 한 번씩 곱하면 되겠죠? 그럼 x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0보다 작거나 같지? 이걸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루트 값은 항상 양수거든요. 그럼 y가 양수겠죠? 그러므로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얘가 뭐가 된다? 이게 치역이 돼요. 그럼 얘 시발점이 어디겠어요? 몇 컴마 몇에서 출발해요? x랑 y 둘 다? 0,0에서 출발하죠? 그럼 얘가 0,0에서 출발해서 x값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y값은 0보다 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위쪽, 아래쪽. 위쪽. 그럼 왼쪽, 위쪽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y는 이 녀석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녀석 그래프 보시면 자, 약간 반복 세뇌 작업하는 느낌인데 루트 안에 뭐 들어있어? x. 걔가 뭐 해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게 x범위 정의역이야. 그런데 루트 값은 양수죠? 양수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죠? 그러므로 y는 음수 쪽으로 간다. 이게 치역이야.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에서 출발해? 0,0에서 출발하지? 다만 방향이 x는 양수 쪽으로 가고 y는 음수 쪽으로 가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다. 이렇게 되시는 거야. 마지막 4번까지 남아있는데 4번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릴게. 차라리 바로 문제 풀면서 함수 그래프를 좀 익혀보자. (141쪽) 봐봐.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Thank you. 자, 요거 그래프 그릴 때는 항상 정의역만 조심해주면 돼. 자, 루트 안에 뭐 들어있어? 3x-3 들어있죠? 이게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넘겨봐요.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게 정의역 된다고. 자, 두 번째. 자, 요 루트를 씌운 요 값은 양수야, 음수야? 루트 값은 무조건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 2에 양수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래서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으로 간다. 요게 치역이야. 그럼 좌표 평면에다가 시발점 찍으면 돼. 몇 컴마 몇에서 출발해? 1,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하지. 1, 마이너스 2. 근데 방향이 1보다 큰 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1보다 큰 건 오른쪽이죠? y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으로 가니까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그럼 오른쪽 위로 가셔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 할만하죠? 연습 한 번 더 해야지. y는 자, 다시 정의역 찾자. 루트 안에는 뭐만 적을 수 있다고? 루트 안에는 0 또는 양수만 적을 수 있다고. 그럼 x는 몇보다 작거나 같아?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이죠? 그리고 다시 자, 루트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그럼 1에다가 양수가 더 들어있으니까 1보다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래서 y는 1보다 커진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그럼 시발점이 어디다? 2,1을 찍으세요. 2,1. 2,1에다가 점을 찍고 x는 2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2보다 x 값이 작은 건 왼쪽으로 가는 거죠. y는 1보다 커져야 되니까 왼쪽 위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 그림에다가 같이 그리자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시는 거겠죠.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너도 어디 아프니? 허리 아파요? 자, 얘 봐봐요. 얘도 정의역 한번 찾아볼게요. 루트 안에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넣어야 되죠? 루트 안에 넣어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얘는 루트 2 값은 양수죠? 그러니까 b보다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래서 y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 시작하는 점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얘가? 얘가 2, b에서 출발해서 방향은 어느 쪽으로? 오호, 잘하시는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다 그리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만? 4에서 a까지만 끊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녀석 가다가 여기가 2니까 4는 그거보다 두 칸만큼 오른쪽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최소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요점 좌표가 4,3이 되시는 거겠죠? 최대값은 5라 그랬으니까 요점 좌표가 a,5가 되시는 거겠죠? 함수식에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a값, b값 다 찾고 끝내실 수 있다.
B가 몇 나와? 예. B가 1 나오죠? B가 1 나오고 A는 아마 2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아닌데? A 20 아닌데? A는 10 나오겠네요. A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필수예제 5번 보세요. 필수예제 5번이 처음 하시면 조금 힘든데 어때? 여기까지 들었을 땐 유리함수가 나, 무리함수가 나? 유리가 나? 그래도 한 교시 조금 더 했다고 그런 거 아닐까? 난 무리도 비슷비슷한데? 들어봐봐. 이 함수 쉽게 찾으려면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게 끝나. 얘 시발점이 몇 컴마 몇이야? 나중에 니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의역 치역을 보여드리면서 사실 시작점을 찾았지만 나중에는 그냥 10만 보고도 빨리 찾을 수 있어. x에 몇 대입해야 루트 안에가 0 돼? 그럼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지? 1, 마이너스 2가 시작점이야. 그럼 이 문제로 와봐. 얘가 시작점이 2,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건 뭔 말이냐면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루트 안에가 0이 되고 그리고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거든. 다만 요 앞에 계수 a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나. 그럼 저 a는 어떻게 찾냐? 점을 하나만 대입하시면 되는데 여기 0,1 지나는 거 보이니? 그럼 여기 함수식에다가 0 대입하면 1 나오겠지? 그래서 0, 1 집어넣으면 1은 루트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거 반대로 넘기면 2는 루트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시겠죠? 양변 제곱하시면 4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고요. a는 몇 돼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으시겠죠. 해서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슉 집어넣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x 전개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해서 a, b, c 찾고 끝내시면 돼요. 필수 예제 6번 별표 하나 칠게요. 우리 아까 유리함수에서도 별표 하나 쳤던 것 같은데 제 남은 모든 생명력을 다 짜내서 필수 예제 6번을 잘 한번 설명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너 아까부터 졸렸어? 뭘 갑자기 졸렸어요? 야. 아까부터 막 죽으려고 그랬는데 막 머리 쥐어뜯고 막 한 교시 전까지 시험 볼 때 자는 거 아니다. 자, 필수 예제 6번 문제 봐봐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가 다음과 같대요. 근데 1번 읽어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적혀있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을래요? 교점이 몇 개? 교점 2개라고 적어놔. 그럼 옆에 있는 2번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어떻게 돼? 교점 몇 개? 교점 1개 이렇게 적어놔. 3번 만나지 않는다는 어때? 교점 0개라고 적어놔. 자, 우리가 두 함수의 교점을 파악하셔야 되니까 뭐? 아니 그 전에 거 있지. 판별식하기 전에 같다라고 놔야지 교점 찾겠죠. 그래서 루트 4x-8과 x 플러스 k를 같다라고 놔줄게요. 근데 이제 이걸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계산이 더러워. 그래서 양변에 뭐 할까?
제곱 한번 하자. 왼쪽 제곱하면 어떻게 돼? 4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제곱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시겠네요.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약간 센스 플레이 하나만 하자. 이거 넘기면서 2로 묶어 적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왜 2로 묶는 게 센스 플레이냐면 여러분 나중에 판별식 하죠? 그때 짝수 판별식 쓰려고 묶어 적는 게 센스 플레이죠. 자, 우리 두 번째 거 풀어봐요.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적혀 있는 건 교점이 한 개인 거죠? 그럼 교점이 한 개 나온다는 건 여기서 근이 한 개 나온다는 거죠?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한 개밖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중긴 갖는 거지. 그래서 중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니까 얘가 k-2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야 되죠. 전개해 보시면 요거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대로 답 적으면 답이 틀려요. 지금부터 답이 틀린 이유를 보여줄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답이 틀린 이유. 답이 틀린 이유. 봐봐. 요 무리함수를 우리가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저기 x에 몇 대입해야 루트 안에가 0돼? 2 대입해야 0되지? 그래서 얘 시작점이 몇 컴마 몇이냐면 2,0에서 출발해. 그리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무리함수거든요. 자, 그 다음 요 직선 볼게요. 요 직선은 기울기가 몇 짜리죠? 기울기가 몇 짜리죠? 정신 차려. 기울기가 몇 짜리죠? 기울기가 몇이냐고. 기울기 1짜리 직선이죠. 다만 K절편 Y절편 K에 따라서 이 1짜리 직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 무리함수랑 한 번 만나는 그림을 우리가 상상 좀 해보자. 어떻게 하면 한 번 만날까? 이렇게 지나가시면 한 번 만나죠. 접하니까. 혹시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한 번 만나는 경우? 이 파랑보다 더 아래로 지나가면 또 한 번 만나죠. 근데 여러분 주황색이 접할 때니까 요 접할 때를 계산해 보시면 아까 접할 때 계산한 거 저거죠?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파란색은 요 직선이 2,0을 지나니까 대입해 보면 그때 K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지나거든요. 그럼 원래 여러분 거기 2번 문제에 맞는 답은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2번 문제에 맞는 답은 K가 마이너스 1에 긋거나 또는 K를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그리세요가 답이야. 원래는 이게. 근데 나 왜 아까 그림 안 그리고 이렇게 식으로만 풀면 얘만 나와? 왜 얘는 안 나와? 이게 이 식에 오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저 식에. 저 식에 무슨 오류가 있냐면 이 식에 무슨 오류가 있냐면 이 식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가면서 오류가 발생해요. 무슨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들어봐. 여러분 루트 2를 제곱하면 몇이 되죠? 2가 되죠. 오.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하면 뭐가 되죠? 이것도 2가 되죠. 그럼 여러분 사실 나중에 2만 보고는 얘가 얘를 제곱한 거지 얘가 얘를 제곱한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봐봐. 얘를 제곱하면 이게 되죠. 근데 사실 얘 말고 누굴 제곱해도 마이너스 루트 4x 마이너스 8을 제곱해도 얘가 되는 건 어차피 똑같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요 두 번째 줄이 무슨 오류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이걸로 얘랑 직선 만나게 한 건지 얘랑 직선 만나게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식이야. 그래서 이 식을 풀면 뭐가 나오냐면 자 봐봐. 플러스 루트 4x 마이너스 8이 이렇게 그려져. 이거 y는 루트 4x 마이너스 8. 근데 y는 마이너스 루트 4x 마이너스 8은 이렇게 그려져. 뒤집어서. 근데 저 두 번째 줄이 무슨 단점이 있냐면 이걸 위랑 계산했는지 아래랑 계산했는지를 모르는 식이기 때문에 저 판별식은 이거 전체랑 계산해 주는 거야. 이거 전체랑. 그럼 이거 전체랑 직선이 한 번 만나려면 이렇게 그었을 땐 두 번 만나지? 그래서 저 주황색 하나만 답으로 나오는 거야. 저 식을 계산할 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뭘 하셔야 돼? 반드시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럼 제서씨 1번 문제도 우리 같이 풀어볼까요?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점에 만나려면 그림을 보세요. 어떻게 그어야 두 점에서 만나요? 이 주황과 파랑 사이로 그으면 두 번 만나죠? 그러므로 두 번 만나게 하고 싶으면 K가 몇과 몇 사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로 그려야 되죠? 단 등호는 어디에만? 마이너스 2에만. 마이너스 2에 그렸을 때는 따당 두 번 만나는데 마이너스 1에 그렸을 때는 한 번밖에 안 만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 저 시험 보고 나서 필수 예제 7번이랑 8번 할게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자네는 몸 좀 괜찮으면 센 좀 풀어 오셨습니까? 죽어 있었던. 우리 1쪽부터 70쪽까지가 숙제인데 어떡하지? 절대 못해요. 진짜 절대 못해요. 너 24시간 풀어도 못해요. 이게 풀 수 있는 양이 아니야.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서 그러고 일단 밀린 게 있으시면 자네는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숙제를 먼저 하세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쌤만 해야겠다. 이거 책진도 안 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쌤을 몇 초까지 할까? 우리 70초까지 해보는 거였죠? 100 괜찮겠니? 70분까지 못했어. 그니까 말이야. 너무 많지 않니? 진짜 한 3시간, 4시간을 했는데 몇 주,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막 찾아보고 100초까지. 70에서 100초까지를 먼저 하시고 시간 남으면 앞에 거 배워오셔야 돼요.